200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다뤄볼 주제가 코스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 진지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장중에 나왔던 주요 이슈 뿐만 아니라 메인 주제는 이제 코스피다. 그리고 이제 내일의 관심 종목도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아크릴을 수익 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마감하고 전진건설 로봇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진건설 로봇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들고 계시던 종목들 한두 종목씩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영상 도움 많이 된다. 7개월차 주린이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유튜브를 시청했지만 처음으로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도 계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11일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그리고 오늘자로 여러분들께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눈에 띄었던 거는 아크릴이죠. 아크릴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보여주었어요. 5만원의 돌파 매매를 들어가신 분들이야 아직까지 수익 중에 있으시지만은 아마 어제 장 막판에 아크릴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개파락 맞으면서 아마 하루 종일 마이너스만 띄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또 아랫꼬리가 출현을 했다라는 점. 이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아랫꼬리가 나오고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개미털기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구간에 오니까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부근 상당히 치열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들의 지지 구간이 잘 나오는지 분명히 확인은 한번 걸칠 겁니다. 그 확인 때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해서는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분들,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오늘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화신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무려 장중에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종가 마감은 12%에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 잠시 뒤에 여러분들하고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야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 오늘 진입하신 분들이라 하시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챙겨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전진건설 로봇 오늘 하루 종일 놀았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은 나왔지만 다른 대형주들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었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눌림목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네페스아크 같은 종목들이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아쉽다라는 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LS 머티리얼즈라던가 모드투어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재 시장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 하나 있었어요.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한미반도체 드디어 오늘 이렇다 할 상승이 나왔는데 KRX 차트로 보게 되면 양봉 마감입니다만 통합 차트로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찍고 길게 음봉으로 내린 모습에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 좀 매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고점을 뛰어넘은 주가를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상한가 출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윗꼬리 없이 길게 음봉으로 내렸다라는 점 이 부분을 봐서는 아마 옆으로 좀 더 길게 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게 횡보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오면서 60선까지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제서야 다시 한번 날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고지고대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양봉이 출현하는지 이거부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양봉 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음봉 혹은 쉬어가는 캔들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옆으로 빼겠구나 횡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 편하실 겁니다. 한미반도체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의 주요 이슈 정리를 좀 하면서 목소리가 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누르면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이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저로서는 이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26년 7월부터 동전주도 상폐 대상이다. 상장 폐지라는 말이죠.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가 오늘 뉴스에서 도배가 됐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요건을 강화한 그러한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미 애진작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시행이 되고 있었던 제도였고, 우리나라만 기업들이 계속 쪼개기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동전주까지 내려가는 주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오늘과 같이 급급하게 자기네들 돈을 쓰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까. 사실 좀 토악질이 나오는 그러한 무빙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동전주를 추천드리는 적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물리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이 바로 동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 어땠나요? 동전주들밖에 안 보였죠? 이걸로 또다시 작전을 해먹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동전주 테마 강세장이 돌아오는 분위기였습니다. 뉴스를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요건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동전주 총 166개 중 135개, 약 한 150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50개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봐요. 삼성전자와 같이 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한가 갔다가 장 막판에 떨어뜨리는, 오늘 그 종목 하나 있었죠. 바로 최근 4연상을 가고 오늘 자료에서도 상한가를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플루토스라는 종목인데, 플루토스 차트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현재 5분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 아침부터 해서 상한가를 일찍 말아 올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뒤로 해가지고 오후장 들어서 13시 25분부터 마이너스 12%짜리 음봉이 이렇게 쏟아지더니만 장막판에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꼬라박았죠.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장막판엔 마이너스 13%. 결국에는 상따 하신 분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상따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만 해도 벌써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33%라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동전주라는 점,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래전부터 물려있던 종목이 만약 동전주다 하시게 되면은 지금 테마에서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평단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얘가 재밌다 싶으면은 놔두셔도 되겠지만은, 내가 정말 오랫동안 물려있는 셈 치고 이 정도라도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빠르게 튀어나오시는 것 또한 상장 폐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막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 상당히 위험한데, 이제 7월부터 해서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다 관리 종목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뭔가요? 관리 종목에 대한 돈이 안 들어와요. 세력 작전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관심 밖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색기 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우리가 관리 종목을 체크해가지고 검색이 안 되도록 하죠. 위험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험하니까. 위험이라는 건 무슨 소린가요?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목을 검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전주에 대한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흥분해가지고 잠깐 단타만 치고 나오겠다 생각하시면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드디어 선을 넘었어요. 제가 계속 우려하던 바로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도 좋죠.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루에 6%, 7%씩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흥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살짝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게 되면, 아니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당장 3월 중순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즐거울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주식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 주변 분들 중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주식시장 너무나도 좋다,
혹은 지금 주식 계속 올라가지 않냐, 지금 사도 늦지 않냐, 이러한 질문 주식하시는 분들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사상 첫 장중 5,500선 돌파, 5,500포인트를 오늘 안착을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진행을 했죠. 주체를 보시게 되면은요, 외국인들 드디어 분노의 무지성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더니 이제는 개인들 물량 다 받고 오버슈팅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기관과 합세해서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코스닥은 아직까지 얌전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얌전한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로 해서 줍줍하는 그러한 모양새였고, 오늘자로 해서 코스피가 외인들로 인해서 안정적이었던 그 박스권을 지금 현재 뚫었어요. 연휴 앞두고 특히나 옵션 만기일인 오늘자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수가 지금 현재 5,500포인트지만은 뭐 6,500포인트, 7,500포인트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은 200만님 지수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계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국내 주식에서의 3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지만은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방송을 해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잘 해결됐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의견을 못 낸다.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풀려요. 풀렸으면 진작에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지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라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부분도 없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두 번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 200만님 이거 왜 악재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 니파 바이러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확진자부터 해서 사망자까지 나온 바이러스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이 한 명도 안 걸리고, 니파 바이러스 한 명도 안 걸리고 이상 없이 이번 바이러스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 걸리게 되면은 10명이 걸리는 거 순식간이고요. 100명이 걸리는 거는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게 되면은 20년도의 팬데믹 그 이상의 하락장을 우리 증시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 번째 중국인 무비자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환율입니다. 지금이서야 좀 하락하는 모양새지만은 결국에는 뭔가요? 1,480원에서 1,420원 계속해서 박스권만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급격한 하락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싸들고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환율 방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하락 추세를 탔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악재를 불러올 수 있는 이 3대 악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5,500포인트를 넘겼다라는 거는 외인들의 보복과 동시에 이거는 기관들이 개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시장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뭐 3,000포인트 가니 많이 정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코스닥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한마디도 없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오히려 코스피를 5,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치게 만든 다음에 코스닥을 들어올리는 작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두 팔 벌려 환영할 게 바로 우리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 20년도에 많이 본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제 PTSD가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걸 이렇게 경계를 하냐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형적인 거품이론 이거 완전히 코스피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만큼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형적인 거품이론 이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론은 여러 차트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안 됐을 때에는 당연히
저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코스피 5,000포인트 올려보내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고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뚫고 모든 개인들이 열광을 하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환호를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앞두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예상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스피가 4,000포인트 되니까 그제서야 개인들은 돈을 싸들고 올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죠. 미친 듯이 또 날아가면서 탐욕 구간에 접어들어요. 탐욕 구간이 어디예요? 거품이론에선 이 구간이에요. 꼭대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꼭대기가 어디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수를 감히 예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궤변으로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6,5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 이 사이까지는 무난무난하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수가 날아가는 거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변동성이 있나요, 지금?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번 시장에서 못 잡았어 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이번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인가요? 오늘자로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 5,500포인트를 넘겼다. 적어도 시장의 모든 종목들은 빨간불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 어땠나요? 뭐 많이 올라가봐야 5%, 적게 올라가면 1, 2%, 심지어 파란불 보여주거나 보합권에 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만약 계속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6,500, 7,500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상의 단계를 불러와요. 환상이 뭔가요?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존하는 게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다가 시장이 만약에 작은 충격이 하나라도 오게 되면은 정말 큰 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4,000포인트대와 3,000포인트대 만들어주었던 지수의 박스권,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벽을 5,000포인트대도 쌓아주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박수치죠. 그런데 지금은 5,000포인트대 박스권 치는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죠. 거기다가 파란색 선, 61선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4,300포인트, 400포인트쯤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이거는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아무리 급등주라 하지만은 이 급등주도 결국에는 파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파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지 구간은 확인하기 마련이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중기 이동평균선인 60선을 제대로 한번 확인을 진행을 하고 상승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현재 시장 어떤가요? 60선을 한참 따돌리고 날아가고 있죠,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따라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늘 정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이후에는요, 명절 동안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이란 너무나도 조용하죠.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과연 아시아 증시에 휴장이 많은 지금 이번 2월달 안에 어떠한 사고를 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조심하시라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대로 코스피 5,500포인트 돌파에 고버스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까내리는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인버스예요. 이 오래 전부터 주식시장을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 상승이 과연 진짜 지수 상승인가?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버스를 매수하게 되면은 오히려 현재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 현재 트렌드였어요. 아마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말을 들으셨을 때 인버스 매수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은 모두가 환호할 때 뒤통수를 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었고요.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서 다수에게 수익을 주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소수만 돈을 벌고 행복을 찾았단 말이죠.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구름대 안으로 언제 뚫고 돌아가냐. 그런데 이게 바로 V자 반등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당장으로서는 숨고르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한번 퍼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흐름이에요. 이 퍼지는 구간을 누가 가장 먼저 빠르게 캐치를 하고, 이때도 한번 퍼졌었죠. 코스피가 3000포인트 때 역사상 신고가를 코앞에 둘 때였습니다. 그리고 4000포인트 때 어땠나요? 코스피가 또 한번 퍼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저점을 또 썼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옆으로 퍼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춘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하고 겹치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왜냐? 얘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슈팅은 주고 죽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로써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갭을 뭐 11% 정도 띄워놓고 그대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삐죽 튀어나왔죠. 오늘 이런 모습, 만약에 내일 금요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국 관련주들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이 카지노 관련주로 해가지고 파라다이스도 있죠. 파라다이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련주 찾아온 것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TS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고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수가 올라가든 말든 결국에는 우리는 수익을 봐야 하는 종목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어제는 화신, 이번 주에는 뭐 유진 로봇도 있고 아크릴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수가 올라가면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은 즉 돈 냄새가 나는 종목은 우리가 직접 발굴하고 직접 찾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뭡니까? 아래 하단에 좋아요만 열심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총 4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벌써 3종목이나 있고요. 새로운 종목 한 종목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뜻이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 또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우선 먼저 첫 번째 카카오페이입니다.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1월 23일자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은 엄청난 힘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달여간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놀고 있죠. 그런데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하향 차트 하락 채널을 강력한 양봉으로 하나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해서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 양봉이 언제 나올지 이거는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일단은 5일선과 11선, 21선 빨간색까지도 모두 다 확인을 진행한 상황이에요. 이동평균선들을 확인을 했다. 지지가 성공적으로 나왔다. 그 말은 내일 분위기를 깨버리는 음봉만 이렇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상 없이 내일 양봉으로 안착을 해주면은 완벽한 하락 채널 돌파다. 그 말은 즉 다시 한번 명절 이후부터 해서 날아갈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구름대가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구름대가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대 아래 있을 때는 뭔가요? 주가는 흐름이 안 좋다, 힘이 약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름대 위에 주가가 있으면 뭔가요? 강하다, 올라가면은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 이 구름대는 어떤 걸 뜻할까요? 바로 매물대를 뜻하는 거예요. 매물대. 매물대는 뭔가요? 투자자들의 매물이 지금 앞서 이만큼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매물대가 약해지는 구간을 공략을 해서 주가가 돌파를 보여줘야지만 큰 돈 안 들이고 돌파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당장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를 코앞에 두고 옆으로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퍼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하향으로 주가를 내리면서 개미들을 털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내일이나 아니면 명절 이후에 하나라도 출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해선 단숨에 7만원을 안착하면서 다시 한번 더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주봉 차트상 지금 현재 구름대가 어떤가요? 매우 두꺼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얇아지는 구간 있죠? 얇아지는 구간대에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힘있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요. 일단은 당장 중요한 거는 뭔가요? 이 상한가를 올려보낸 1월 23일자로 상한가를 올릴 수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아직까지는 죽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들고 계시던 분들이든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지켜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기준봉을 하나 이렇게 세워다 놓고 그런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하향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만 하나 출현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포스코 DX와 동시에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보셔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장대 양봉 크게 한 발 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대장주를 한번 잡아봤던 종목인 만큼 1월 15일자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만원 구간 내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45,000원 안착하는 순간부터 해서는 이미 떠나버린 열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4만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는 남아있으니까 지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같은 시장 코스피가 언제 급락을 보여주고 급등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굳이 동전주든 1,000원짜리든 이러한 종목 찾아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의 급등주가 나왔다. 눈 뒤집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급급하게 급등주에 올라타시면서 무지성 풀매수를 때리실 필요도 없다라는 시장이죠. 기다리면은 알아서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가 출발하는 신호에 맞춰서 알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종목을 굳이 찾아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머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를 하나 더 들고 와봤는데 우리가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 재미를 봤던 적이 한번 있었죠. 바로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아크릴입니다. 이 아크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우리가 특정 구간을 돌파할 때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 한번 들어온 날 우리는 영상을 촬영을 했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 장대 양봉 세워주었잖아요. 상한가까지 찍어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우 결국에는 오늘 저점 어디인가요? 51,100원이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가가 51,100원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의미 있는 구간, 5만원 구간을 잘 지지해줘야 된다. 이 아래 내려오면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다. 왜? 이미 5만원을 돌파하고 이전 매물대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해서는 5만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매집해보고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목 말고 이제 또다시 오늘 돌파가 나온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지스라는 종목인데 이 이지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오늘 무려 25% 2차 VI 위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보합권에서 잘 출발을 했더니만 장중 내내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 매물대들 있죠. 이전 매물대 어떻게 했나요? 저항 맞고 하락이 나왔고 저항 맞고 이번에도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자로 해가지고 그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안착한 캔들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착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아크릴보다 더 먹을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5분봉 차트로 좀 시간을 질질 끌었던 구간이 바로 12,000원대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에 눌림목을 확인하러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내일 만약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일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13,000원대가 눌림목 구간이겠죠.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스 제2의 아크릴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리 고래등 계속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그러한 자리에서 뭐 여기에서 쌍봉을 그리던 아니면 언덕을 하나 세워놓고 그대로 주가가 뻗어버린 다음에 눌리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이 고래 등 저항이었던 구간들을 뚫고 올라갔을 때 뭔가요? 이때 우리는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지스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미 이전에 저항대였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종가 마감을 저항대 위에서 진행을 했죠. 그 말은 즉 지금부터 해서는 관심 종목, 내일 재미없고 십자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내일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 종목인데, 이 네 번째 관심 종목 화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나 올라갔었죠. 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추천을 드려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인가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더 큰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구간이고, 뿐만 아니라 내일 진입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조금 눈치를 보면서 진입을 하셔야겠지만은 한 방 더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얘가 이때 상한가를 세워놓는 양봉이 한번 출현을 했었단 말이죠. 물론 윗꼬리가 남겨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만은 1월 16일자로 해서 무려 29.36, 30%의 상한가 터치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눌렀어요. 오랫동안 누르고 최근 이틀 동안 급격한 상승, 몇 프로 올라갔나요? 그래봤자 27%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러고 나서 죽어버리는 차트면은 애초 화신은 글러 먹은 겁니다. 내일 들고 계시는 분들도 다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내일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대에 매수하신 분들이야말로 엄청난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이 됐었죠. 저항이 되고 주가 흐르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꼬리 맞고 그대로 내려버리고, 올라간다 하면은 내려버리는, 그 말은 즉 지속적인 저항대 구간 자리를 지금 현재 양봉으로 이쁘게 돌파를 보여주었다. 아마 다른 유튜버들 지금 이제서야 급급하게 화신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남았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수익 구간이 한 방 더 남았다. 자, 일단은 많이는 노리지 맙시다. 많이는 노리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일 1차 VI든 2차 VI든 의미 있는 VI를 갔을 때 그때마다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은 여러분들 만족하시는 수익 구간에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자로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정말 축하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가 빠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잘 말씀 안 드리는 N자형 파동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 파동보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2차 파동이 더 크게 올라갈 건데, 이 2차 파동을 얼마나 더 크게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상한가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제서야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대에 양봉을 하나 보여주고 나서 3주 연속 쉬어가는 캔들 나오고 장대 양봉 세웠습니다. 구름대 돌파가 나왔죠.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에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족족 이러한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가 작용을 진행을 할 텐데, 그 구간이 13,000원 구간대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오늘 4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페이, 포스코DX, 이지스, 화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매매했던 방식과 똑같이 여러분들은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은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물대 돌파하면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늘 매물대를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자로 해서 아래 꼬리 작업하러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하락 채널을 빠르게 벗어나는 양봉 캔들 하나만 세워주면은 최고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는 양봉 캔들이 빠르게 나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성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상황이고 축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과연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일까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보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축하드리지만은, 수익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조급함에 무지성 급등주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실 때 우리 업사이클 매매 기법 영상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채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인기 순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인기 순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강의 영상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드시는 것 또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시장 사이클은 계속해서 돕니다. 우리는 업사이클이죠. 우리 시장 사이클이 돌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라는 의미로 업사이클이라는 채널명을 지었는데, 그 시장이 다시 한번 충분히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무기를 미리미리 챙겨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뿐만 아니라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걱정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환호하고 있고 그러한 채널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좀 걱정 섞인,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지속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 아무래도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는 기다림의 영역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종목들 또한 계속해서 누를 수도, 그리고 횡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자 방송 이렇게 마감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장이 안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상은 좀 쉬고, 그리고 주말 동안, 그리고 연휴가 앞두고 있는데, 연휴와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고래등 매매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적용을 하면 가장 잘 먹힐 만한, 그리고 가장 수익을 잘 내실 만한 그러한 매매기법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리기 전에 공지를 한번 올려드리던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올라오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연휴 마지막 날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식하시는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은 공유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200만이었습니다.